뉴스토리 뒷담 시간입니다. 저는 뉴스톡 앵커 정다운 기자고요. 오늘은 김기현 대표 아들 얘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노컷뉴스 단독 기사고 이 제목은 김기현 아들 먹튀 의혹 NFT 팀의 대표였다. 이거 취재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김광일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 심층 취재팀의 김광일 기자입니다. 아,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김현정 뉴스쇼 새벽같이 출근하시고 또 오후에 이거 녹화하시고. 집에 안 보내주더라고요. 수염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카메라로. 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수염이 올라오더라고요. 기사 한 줄 설명 일단 짧게 한번 좀 해주세요. 네, 기사는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중소기업 코인 회사 코인 업체 직원이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코인 관련 의혹이 나왔을 때 김기현 대표가 우리 아들은 중소기업에 그냥 재직 중인 직원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지금 저희가 취재한 거는 그 업체의 임원일 뿐만 아니라 이 업체에서 추진했던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을 이제 발행했던 그 팀의 지금 대표를 겸임하고 있고 그 NFT가 러그풀 먹튀 의혹까지 받고 있는 그 토큰이다라는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도 아니었고 대표였는데 심지어 그 대표 맡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먹튀 의혹까지 있는 곳이었던 거죠. 이거 사건 김남국 의원에서부터 지금 코인이 막 이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잖아요. 그 흐름 좀 잠깐 짚어주실래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냥 정말 코인 중독 걸린 사람이냐 네. 아니면 정말 그 내부 정보를 듣고 아주 불법적인 일을 한 거냐 이 두 개가 이제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관련 의혹들이 일파만파 계속돼 오고 사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의 아들도 코인 업체에 재직 중이었고 여기에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 미디어스 기사로 처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야권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권 너네도 깨끗하지 않아. 사실 이런 쪽으로 기사가 처음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미디어스의 기사는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코인 업체에 재직 중이었고 그 업체가 이제 해시드라는 그 예전에 루나테라 코인과 연관이 있는 그 회사의 자회사고 또 여기 이 업체가 NFT 코인을 또 발행한 그 업체다라는 정도까지 미디어스 기사에 나왔고요. 그걸 갖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미디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쵸. 그래서 당신들은 떳떳하냐라는 이 얘기를 제기하면서 이제 여야 간에 또 공방이 되었습니다. 붙고 있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말만 돌고 있었는데 우리 기사가 오늘 좀 약간 결정타를 한번 날렸잖아요. 지금 네이버 댓글이 한 1,400개 달렸대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보면은 선배는 그럼 이 취재를 그 미디어스 기사 보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저도 그 전부터 취재에 들어가긴 했었고요. 근데 이게 막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인 것도 아니다 보니까 취재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이제 취재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취재를 슬슬 하고 있다가 미디어스 기사가 나온 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재에 뛰어들었고요. 취재는 다방면으로 진행을 했어요. 뭐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 혹은 투자자들 만나보고 그 디스코드라고 그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보통은 게임이나 이런 코인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카카오톡이라기보다는 예전에 그 네이버 그 라인인가요? 네이버에 아무튼 카페 같은 그런 개념의 이제 단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 문제의 NFT가 그 다바 프로젝트라는 팀이거든요. 거기서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쫙 훑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취재를 진행했어요. 다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메신저 프로그램에 이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쓴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담당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메신저에서 투자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되기 이전부터도 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메신저에 직접 들어가서 이분이 했던 말들을
지난 주말 지난주 중에 뭐 거의 뭐 밤새 훑고 찾아다녔었죠. 그러니까 딱 보다 보니까 이 사람 단순히 그냥 직원이 아니네. 이 대표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했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고 오늘 기사에 다 담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먼저 이 힌트를 받았던 이렇게 찾았던 거는 이 김기현 대표 아들이 직접 내가 팀 대표로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었고, 본인이 쓴 글. 네. 그리고 나는 뭐 이 책임지고 이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입장이다라는 말을 한 걸 보고, 이건 보니까 그 전에 안 나왔던 얘기가 김기현 대표 아들은 이 NFT를 그러니까 발행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구축했던 그 업체의 임원이라는 곳까지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NFT 팀의 대표라고까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뭐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꼈고, 근데 제가 사실은 NFT라는 것도 잘 모르고 우리 모르잖아요. 코인도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도 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그 내용이 정말로 의미가 있나 혹시나 내가 이것만 보고 기사를 썼을 때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관련 검증해야죠. 업계 투자자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또 디스코드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다른 글들을 보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디스코드 다바 프로젝트의 공식 공지에서도 1월 31일자로 이 김기현 대표 아들이 이제 우리의 리더를 맡게 됐습니다라는 공지까지 있었어요. 그런 점들을 확인을 해서 기사 작성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멀쩡한 어떤 프로젝트의 대표였으면 사실 기사를 써야 되나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이게 멀쩡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네. 한 25억여 원 받은 다음에 지금 사업이 거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코인 업계에서 쓰는 용어로 소프트 러그풀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먹튀 사기.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2021년 11월에 이게 발행된 NFT거든요. 그 당시에 다바 프로젝트라는 팀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할 거다. 게임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리고 별도의 토큰도 발행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거다라고 홍보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는 이 다바 프로젝트라는 곳이 하는 게 탈중앙화된 아바타 생태계 구축. 뭐 그동안 여기저기 아바타를 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아예 어떤 하나의 서버에서 아바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근데 말해도 모르겠어. 하여튼 네. 되게 좋은 걸 하겠다고 한 거야. 좋은 것처럼 이제 광고해서 그렇죠.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고요. 근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한다고 이게 또 돈이 되는 것 같다. 이거 그럴듯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때 다바 프로젝트가 총 1만 개의 NFT를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NFT는 한 개당 0.05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얼마에 되는 거예요? 제가 당시 시세로 찾아보니까 0.05 이더리움은 지금 그 당시에 원화 기준으로 25만 원. 그래서 한 25억여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25만 원 곱하기 1만 개 하면은 25억여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단순히 이제 계산해서 추정만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25억여 원이 아니라 어떤 기사에서는 16, 17억 원이라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확인해야겠다 해서 다바 프로젝트의 회계 보고서를 찾았거든요. 거기에도 25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5억 원을 어쨌든 발행해서 투자를 받은 거고요. 다바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2021년 11월에 시작됐고 지금이 한 2023년 6월이니까 1년 반 정도 지났죠.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사업이? 뭐 아바타라는 거를 뭐 구축하는 단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게임 출시는 포기했고요. 그리고 토큰 발행도 사실상 포기가 된 상태고 그런 과정들을 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코드라는 채널을 통해서 설명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애초에 사기 아니냐, 뭐 아무것도 애초에 없었던 거 아니야, 혹은 중간에 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 그 방치하고 잠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 업계에서는 소프트 러그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러그를 이렇게 당겨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쭈르륵 넘어지는 뭐 이런 걸 비유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자,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이제 썼는데 제가 독자로서 보고 들었던 생각은 네. 이게 김남국 의원 본인이 코인을 한 거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직관적으로 문제였잖아요. 이게 본인이 의원으로서 어떤 그 생태계의 이권을 뭐 줄 수 있고 특혜를 줄 수 있고 본인이 또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 한번 건너뛰면은 요 한 다리가 더 이제 늘어나게 됨으로써 증명해야 될 게 조금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투자 유치를 받을 때 혹은 이제 그 NFT 업계에서 이 친구가 일을 할 때 김기현 대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혹은 아버지의 어떤 뒷배를 얻고 뭔가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규명해봐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 김기현 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쟁점 1번. 네, 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역할. 이분이 그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뭐 공부는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나름대로는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자자들 혹은 업계에서 의심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네. 이 다바 프로젝트의 운영자, 그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화명 닥터크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유력 정치인의 자제인 줄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소문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의심하기로는 우리한테는 모르지만 정말 큰 손들 혹은 이 디스코드나 이 업체에서 만나는 정관계 사람들한테는 혹시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다바 프로젝트라는 이 NFT가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유력 정치인의 자제까지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지면 그 사람들은 좀 신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의 역할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데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내 조금 이제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지금 김기현 대표가 당장 해명해야 될 부분이 하나 다시 생겼죠. 중소기업 그냥 다니는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달랐던 거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이 미디어스에서 기사를 처음 썼을 때 김기현 대표가 내 아들은 중소벤처기업 한 직원 30명 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식도 하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뭐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정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이 언오픈드라는 업체가 현재 근무 인원이 29명인 것 확인이 돼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실상 모기업인 해시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와 뭐 그 사무실 주소지도 같고 사실상 한 몸으로 그동안 움직여 왔다라는 게 이제 업체의 대체적인 그 업계의 중론이고요. 그리고 이 언오픈드라는 회사가 제 뭐 기사에는 안 썼는데 약간 뭐라고 쪼개기라고 할까나? 이 회사는 29명이지만 이 회사가 또 별도로 이제 가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뭐라고 이제 자회사격인 회사가 많아요. 네, 별도 법인이 한 3-4개가 돼요. 그러니까 네. 실질은 사실 그렇게 작은 업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거네요. 네, 그 업체에 이 김모 씨가 저기 COO 저기 뭐 CEO 바로 뒤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일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29명이지만 이 언어펀드도 작년까지만 해도 120명이 근무했던 곳이에요. 이건 제가 그 국민연금 자료를 파악을 해봤는데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나간 직원들이 48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나가서 그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명 규모의 한 업체였습니다. 120명 되는 회사의 2인자 네. CEO 자리에 있었으니까 일개 중소기업 뭐 직원입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궁색한 해명이었다라는 네. 그리고 거고.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하나인 이 다바 프로젝트라는 NFT도 25억 원의 규모. 거기선 대표격으로 활동을 했고. 네. 자, 그리고 뭐 거짓 해명도 해명이지만 사실 그냥 지금 이 뉴스를 전반적으로 지켜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남국 그렇게 욕하더니 뭐야, 내로남불이네 또 이렇게 됐어요. 정치적 결국은. 공방이 가능하죠. 네네. 저 기사가 나간 뒤에 민주당에서 저기 논평을 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답하라. 그리고 국회 가상자산 청문회가 열릴 텐데 그 청문회에 분명히 따져 묻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공방도 아마 이어지겠죠. 결국은 그러면 이슈를 해소하려면 거래 내역을 근데 계속 거래 내역 공개해라고 했었잖아요.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측도 아들의 뭐 어떤 거래 내역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오픈해야지만 이게 해소가 되는 문제가 되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아들이 지금 엮여 있는 게 지금 되게 다양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해시드, 그러니까 루나테라 코인이랑 엮여 있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NFT의 대표를 갖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다른 게임 업체에 본인의 주식을 보유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클리어가 되려면 그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저희가 오늘 취재했던 NFT에 대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뭔가 공개를 하거나 할 만한 포인트가 마땅히 보이진 않는데 뭐 하려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사를 하려면 이게 코인, NFT 이런 부분은 아직 별도의 뭐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같은 걸로 네네. 뭐 수사할 때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NFT나 코인은 그런 법제화가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포인트가 있어서 좀 애매한데 이것도 좀 취재하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별도의 법 말고 형법상 사기로도 의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애초에 일을 할 의지가 아예 없이 돈을 끌어당긴 거면 사기가 되지 않냐. 보통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가 나중에 망했을 때 그 기업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게 되는 포인트도 그냥 그 사기 혐의.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으면. 네, 잘해보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잘 안 됐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이 수사를 할 때 이 의도랑 능력까지 같이 보게 되거든요. 의도나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와 능력이 없었던 사업을 떠벌려서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놓고 그렇죠. 망한 거 아니냐 그런 포인트를 보게 되는데 요 NFT 관련해서도 뭐 의도에 대해서 증명을 양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능력이 없었던 거 아니냐. 게임을 출시하고 별도의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다바 프로젝트에 없었던 거 아니냐 하는 지점들을 따져 물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수사가 얼마나 진척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뭐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규명을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게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책임으로 연결이 되려면 그 능력 없음을 포장하는데 김기현 대표의 어떤 이름이 쓰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건 또 약간 별개의 논의가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가상자산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면 뭐 그 공방이 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오늘 이거 기사 쓰시고 김기현 대표 측에서 연락 없었어요? 아직 뭐 특별하게 오진 않았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보통 이제 해명할 것이 없을 때. 왜냐하면 사실 또 본인이 아니라 아들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때 이 기사가 나오기 전이죠. 지난주에 있었는데 관련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들 코인 의혹 맞아요. 네. 아직 있지 않느냐, 그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질문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정치부의 서민선 기자가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전 잘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넘겼어요. 법대로 뭐 공개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지금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하겠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아들의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전 그거 모릅니다 하고 넘겼어요. 아마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일은 내가 잘 모른다라고 어느 시점까지는 이렇게 좀 뭉갤 가능성이 있겠죠.
계속 취재 좀 더 해주세요. 네, 또 취재 나와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제가 선배한테 취재를 이렇게 시킬 입장은 아니지만 네.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오늘 뒷담 여기까지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